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요즘 워낙 무겁고 피곤한 얘기를 많이 해서 오랜만에 순수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시된 지 13년이나 됐고 승차감도 별로예요. 그런데 가격은 무려 6천만 원을 넘는데요. 브랜드는 기아고요. 이 말만 들으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팔리고 있어서 아저씨들의 SUV로 불리는 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아 모하비 이야기입니다. 전혀 살 이유가 없는데도 모하비가 잘 팔리는 이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텔루라이드가 출시될 때 기억나세요? 출시 초반에는 못생겼다고 난리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출시해달라고 난리죠. 모하비 단종시키고 텔루라이드 출시해주세요, 이런 댓글도 많았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 텔루라이드를 출시하고 사고린 모하비를 단종시켜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오히려 기아는 텔루라이드는 미국에만, 국내에서는 모하비의 판매를 계속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숫자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판매량을 보면 모하비의 수요가 꽤 꾸준합니다. 2019년까지는 페이스리프트 전후 모델이 판매됐었는데요. 이때 판매량은 9,200대 정도였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된 작년에는 무려 2만 대까지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잘 팔리고 있는 현대기아차랑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쌍용차를 먹여 살린다는 렉스턴 스포츠보다 많이 팔린 거고요. 스포티지 5 시리즈보다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차종인 렉스턴하고는 2배 정도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올해도 반도체 수급을 감안하면 판매량이 꽤 꾸준한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 월에 1,600대 꼴로 팔렸다는 건데 이게 진짜 많이 팔린 건가? 이런 말인데요. 실제로 사전 계약이 7,000대에 판매 5일 만에 기록한 누적 계약 대수는 1만 대에 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월 판매량은 2,000대도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또 사전 계약은 그렇게 많다더니 판매량은 왜 이러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생산량과 생산 구조를 같이 봐야죠. 주문이 100만 대라도 월 생산량이 100대밖에 안 되면 당연히 판매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모하비도 보면 페이스리프트 모델 월 생산량이 1,700대 정도였고요. 사전 계약하고 출시 초기 계약 물량이 늘었을 당시에 월 2,300대까지 증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1,500에서 2,000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생산량이 그랜저만큼 나올 수 없는 이유도 있는데요. 소렌토 생산 라인에 껴서 혼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원래는 소렌토만 생산하는 공장 라인에 모하비도 같이 생산한다는 거고요. 생산 라인에 배치되는 10대 중 한 대만 모하비,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니까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요는 꾸준한데 생산량은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도 보면 대기 기간이 6주에서 7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랜저만큼 폭발적인 수요는 아니더라도 고정 수요는 꾸준하다는 거죠. 렉스턴 같은 차들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하비는 대체 왜 잘 팔리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하비의 구매 연령대입니다. 보통 구매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하비는 40, 50대 남성 구매율이 70%나 됩니다. 아재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40, 50대의 구매 비중이 65%나 됐습니다. 40, 50대 아저씨들의 상당수가 돈에 여유가 생기면 모하비를 산다는 건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모하비의 네임밸류입니다. 사실 요즘 세대들한테는 그냥 오래된 차, 아재차에 불과하겠지만 모하비가 출시될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아마 40, 50대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잠깐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당시 국내에는 국산 고급 SUV 3대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렉스턴이었습니다. SUV계의 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차고 조절과 주행 타입을 조절하는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부터 시작해서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 운전석 이지 액세스, SUV 최초 지상파 DMB, 국내 최초 USB 오디오 재생 기능 같은 말 그대로 국산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비들로 무장한 고급 SUV의 대명사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렉스턴이 전성기 시절로 꼽히는 게 이때 당시 렉스턴인데요. 이 렉스턴을 따라잡기 위해 현대기아차가 출시한 차가 베라크루즈와 모하비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산 고급 SUV의 3강 구도가 형성된 거고요. 렉스턴은 5기통 터보 디젤 엔진으로 승부를 받고 모하비는 V6 디젤 엔진으로 승부를 받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그랜저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이 됐지만 아직도 40, 50대 마음 한 구석에는 성공의 상징이라는 키워드가 남아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구매 연령층이 40, 50대가 대부분이고 이 구매자들한테는 네임밸류도 꽤 좋은 상황에 경쟁 상대까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이 치열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국산 대중 브랜드 중에는 경쟁 상대가 사실상 렉스턴밖에 없죠. 그마저 2.2 디젤 엔진으로 내려가 버리고 구매자들 얘기 들어보면 팰리세이드는 또 프레임 SUV가 아니라고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이 와중에 기아가 신의 한 수를 날려버립니다. 흔히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고 하죠. 모하비가 진짜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즘 나오는 차들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아가 일반 소비자들의 심리를 정말 잘 파악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스포일러 구독자분들 정도 돼야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풀체인지가 뭔지, 페이스리프트가 뭔지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걸 크게 신경 안 쓰죠. 시승도 잘 안 해보고 가격 대비 성능과 디자인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 눈에는 그냥 요즘 나오는 SUV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고요. 이게 판매량에서도 나타나죠. 페이스리프트된 이후 겨우 1년 만에 판매량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로 이어가 볼까요?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게 가격 경쟁력으로도 이어집니다. 풀옵션으로 하면 6,600만 원이나 되는데 필요한 옵션만 넣으면 5,400만 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아니 저걸 대체 왜 사? 이런 생각이라면 10년이 넘은 차를 5,400이나 주고 산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모하비가 너무 마음에 든 40대 아저씨예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 V6 디젤 엔진, 프레임 SUV, 심지어 옵션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네,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쌍용차 경영 상황이 정상이고 4,500만 원대의 6기통 디젤 SUV를 출시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전성기 시절의 렉스턴을 부활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모하비의 수요층이 꽤 많이 분산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한테는 팰리세이드가 전부고 쌍용차는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은 모하비가 독점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약간 K9하고도 비슷한 것 같죠. K9도 수요가 꽤 확실하잖아요. 그냥 겉에서 보면 제네시스보다 못하고 굳이 G80이나 G90을 두고 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정말 가성비가 괜찮은 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도 판매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모하비는 K9하고 다른 게 풀체인지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대신 제네시스로 넘어가긴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고급스러운 대형 SUV를 사고 싶은 40, 50대 아저씨들을 정확하게 공략하고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아무리 그래도 텔루라이드가 있는데 기아 입장에선 굳이 모하비를 계속 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고 있으면 기아가 유독 모하비라는 말을 아끼고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팰리세이드의 수요를 뺏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정의선 회장에게 굉장히 특별한 자동차라는 겁니다. 모하비의 탄생 비화를 잠깐 볼까요? 모하비는 정의선 회장이 기아차 사장으로 있을 시절에 개발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기아차에 영입된 디자인 총괄 부사장인 피터 슈라이어의 손을 거쳐서 탄생하기도 했고요. 정의선 회장이 회장 취임 이후에도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 모하비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GV80을 주로 타고 다니는 것 같지만 말이죠. 솔직히 이 정도면 모하비라는 이름을 계속 이어가고 풀체인지 모델이 나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또 풀체인지 모델은 나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한창 노조가 텔루라이드의 국내 생산을 요구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 기아차는 모하비의 단종이 이뤄지면 국내 출시 및 생산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모하비를 계속 생산할 생각이 있으면 텔루라이드는 해외 전용 모델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겠죠. 그런데 답변 내용만 보면 모하비의 후속 모델 개발보다는 모하비를 단종시킨 다음에 텔루라이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건 결국 사업적으로 기아는 모하비를 텔루라이드랑 같은 위치로 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모하비가 잘 팔리는 이유는 우선 40, 50대 남성들의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들에게는 모하비라는 이름이 여전히 고급 SUV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고 마땅한 경쟁 모델도 없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기아가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신차나 다름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시장 동향 관련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모하비가 잘 팔리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